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다시 읽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0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여야가 민생 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여야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생에 도움이 되게 지혜를 모아주길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이 제1회 방위산업의 날임을 짚으면서 방위산업의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자 국방의 근간임을 확인했고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어린이 안전 대책을 서둘러 점검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 안건 2건 등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브리핑 이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주요 발언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 부처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외청 중에 조달청이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조달 행정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서는 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서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오랜 시간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께서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관련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게 지난 대선 때 경제수석실 산하 방위산업 담당관 신설과 연관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리고 방송 3법 관련한 언급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방위산업 담당관 혹은 방위산업 TF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거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은 더블커트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말 그대로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조선비즈 이슬기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 국무회의 때 각 부처의 그 중대재해 산재 예방 대책과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을 부처별로 취합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셨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늘 보고됐는지, 또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조달청 외에 다른 소방청을 비롯해서 외청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회의 시간 1시간 반 이상 걸렸는데 거의 조달청 보고가 주를 이뤄서 그 나머지 산업재해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이 부분은 좀 차후 회의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에 대한 업무 보고와 그리고 조달체계 개선에 대한 안, 이것에 대한 토의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먼저 네. 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혹시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그 미국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관련해서 부처 대응과 같은 언급은 따로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정책에서 서면 브리핑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네, 저희 입장은 그 서면 브리핑에 거의 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매일경제 성송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그 업무 보고에서 부처가 아닌 외청까지도 좀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게 된 배경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달청이 좀 먼저 하시게 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국무회의 때 그 물론 외청 보고가 이제 참석을 하시고 뭐 이를테면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을 있는 처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뭐 이를테면 개별 그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했을 때 더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조달 항목들이 있더라. 근데 왜 조달청에서 일실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좀 더 합리적인 부분은 없는 것인지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조달청의 조달 업무 관련된 오늘 전반적인 업무 보고와 함께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가지고 왔지만 대통령께서는 개선안 만큼 한 가지가 만약 바뀌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다양한 제안과 부작용 검토 이런 이야기들이 1시간 넘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네,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 대통령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먼저 이렇게 관세 소환을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세가 1%포인트 정도 더 올랐고 한국은 25% 관세가 유지가 됐는데 이건 좀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10개 이상 국가에 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제가 지금 숫자는 12인지 14인지 좀 헷갈리네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일단은 8월 1일까지 협상의 기한을 얻었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두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일본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1% 관세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자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고 지금 확보된 그 협상의 시간만큼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도 가서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결과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지금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있을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네. 네, 그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그 네. 조달청 관련해서 한 가지 네. 더 여쭙고 싶은 게 사실 지난 정부 때 대통령실 간접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조달청에 좀 문제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든가 개선 방안 보고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그건 지난 정부의 조달청에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짚는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달 체계에 대한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를테면 뭐 혁신 구매 상품 중에 AI 관련된 상품은 어느 정도 국가에서 조달 항목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조달청이 어떤 식으로 조달 업무의 틀을 바꿔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방향이 더 많았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그런 과거 얘기는 아예 등장하지 않고 전반적인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그런 균형의 문제, 그리고 그 조달 품목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혁신 품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줄 수 있는 시그널의 어떤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이 왜 계속 마지막으로 저 지금 어디 가야 되는 거 아시다시피 제가 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네.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저기 네. 그 위성락 실장님이랑 루비오 장관이랑 그 조속한 개최를 이제 그 공감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저희는 좀 언제까지는 좀 해야 된다고 좀 염두에 두신 것들이 있는지 좀 그 8월 1일 전에 좀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저희는 일단은 관세 협상에 있어서 유예 기간을 좀 더 확보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사이에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조속히 해소하고자 하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좀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뭐 시기가 언제쯤 정해지고 방식이 언제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고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아직은 드러낼 수 있는 점은 없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